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코로나 걸렸어. 여러분들에게 친구란 무엇인가요? 네 친구를 보여다오. 그럼 나는 네가 어떤 인간인지 말해주겠다. 그럼 그 친구는 왜 필요한 거예요? 온전히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너 괜찮은 척 안 해도 돼. 나도 다 알아. 남녀 간의 우정이 가능하냐? 아, 이분 너무 친구를 예찬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는 친구가 많지 않은데 나이를 먹으면서요, 친구 관계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친구 관계를 성장시킬 것이냐? 친구를 잘 사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고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이제 집에서 격리 중인 상황입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로 쉬게 되는 날이 이제 찾아왔는데요.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요, 이게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집에서 나는 그 일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강제로 멈춰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 힘들어.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어. 그랬을 때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잖아요. 가족은요, 자,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한테 나의 이런 시시콜콜한 어려움을 얘기하긴 어렵죠. 그리고 왜냐면 또 걱정하시니까.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더 할 수 없는 거고. 그랬을 때 내 이야기를, 나의 그냥 지금의 상태, 아, 나 그냥 요즘에 이래서 힘들어, 그런 상태를 그냥 말만 할 수 있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왜 말을 해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친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야, 나 코로나 걸렸어. 그 친구는 엄청 바쁘죠. 회사에서 새벽같이 회사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아이 돌보고 집에 와서 그런 생활을 하는 친구니까 막 짜증을 내면서도, 아, 바쁜데 왜 전화야? 라는 식으로 짜증을 내면서도 걱정하는 마음으로 긴 대화를 한 건 아닌데 기껏해야 5분이 넘지 않는 전화통화를 했지만 그 목소리만을 듣고도 제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저는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그냥 그런 쿠사리를 먹고 싶어서, 아,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게 코로나에 걸리고 그러냐, 그런 말을 그냥 듣고 싶었던 거죠. 그게 그냥 위로인 거예요. 그게 친구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북돋얘기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그럴수록 우리에겐 친구가 필요하다입니다. 힘들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저와 같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지만 저도 친구를 떠올리면서 친구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친구의 의미예요. 이 책은요, 독일 분이 쓰신 건데요, 35년간 유럽인의 마음을 치유해온 독일을 대표하는 심리 전문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번역서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논어와 서양의 사상이 일맥상통한다는 거, 그런 연결고리를 찾을 때마다 굉장히 놀라거든요. 이 책에도 마찬가지로 서양인의 시각에서 본 친구의 의미이지만 동양적인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게 결국은 인간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다르지만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동양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서양 사람이지만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요, 모두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정,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어떻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냐면요, 먼저 친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개념을 정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의 삶에서 친구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친구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친구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친구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친구를 보여다오. 그럼 나는 네가 어떤 인간인지 말해주겠다.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통용되던 말인데요. 자,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요, 저 사람의 친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란 뭐예요? 친구는요, 결국 나예요. 그걸 전제로 깔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친구는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고요. 친구는 뭐예요? 친구. 이렇게 쓰죠? 친할 친자에 구자를 쓰잖아요. 이 옛구, 오렐 구자잖아요. 친구.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친하기를요, 어떻게 하냐면 내 몸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 친자는. 그거를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게 친구예요. 아무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의 의미를 먼저 알고요. 자, 이게 친구예요. 친구는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거울. 아, 내가 어떤 사람이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 친구를 보면 돼요. 친구가 여러 명이겠죠? 아니,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친구가 없어도 되고요. 한 명 있어도 되고요. 2명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10명 있어도 상관없고. 근데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친구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기본 전제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잘 아시죠?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그냥 알아요. 이름은 아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친구에게는 자기를 대하듯이 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결국 이거잖아요.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한자로 친구라는 게 개념 내재적으로 이 친자가 이거예요. 내 몸같이 대하는 게 친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통찰은 변하지 않는 거다. 그게 고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 거잖아요. 자, 친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꾸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꽃을 키우듯이 뭐 물을 주고 그러니까 습도를 맞춰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사랑을 쏟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친구 관계도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꾸어 나가요? 우리는요, 나이를 먹죠. 사람은 나이를 먹어요. 그러면은 나이를 먹으면서요, 친구 관계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친구 관계를 성장시킬 것이냐, 그 이야기를 작가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친구의 정의를 알아봤어요. 친구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친구가 왜 필요하냐? 그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가는 친구의 필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친구가 몇 명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왜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온전히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가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내가 가정이 있어요. 회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부모님이 있고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나는 어렵고 힘들어. 사업이 실패했어. 아니면 사기당했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나죠. 지금의 나예요. 지금의 나는 실패했어. 힘들어.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막 할 수 있어요?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코로나에 걸린 걸 속일 순 없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무슨 척을 해야 돼요.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조차. 왜 그래요? 안 그러면은 가족들이 걱정하니까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해서 야, 나 지금 힘들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나 열받아 죽겠네. 회사에서 누가 나를 열받게 해. 쟤 너무 재수없어. 나 쟤 때문에 너무 걱정이야. 지금 나 사기당해서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를 친구한테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왜 필요하냐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친구랑 있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척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 괜찮은 척 안 해도 돼. 나도 다 알아.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위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약이 필요 없는 거죠. 친구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공명한다. 이 말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함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친구는 그것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 힘들겠다. 아니면은, 야, 뭐 그딴 걸로 힘들어 하냐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공명한다는 건요, 같은 소리를 낸다는 거는 결국 마음이 같다는 표현인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상태.
가장 나다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요. 아, 이분 너무 친구를 예찬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는 친구가 많지 않은데 5손가락 안에 드는데 아니 이 사람은 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작가는. 그래서 아니 친구가 없으면 그러면은 잘못된 거야? 그런 이제 반감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럴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친구를 잘 사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라고 얘기를 해줘요. 나. 왜요? 친구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일단은요. 첫 번째는요. 내가 가장 좋은 친구예요. 먼저 나를 친구로 만드세요. 나를.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친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타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자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지, 나, 몸, 기에서 시작해서 인으로 가는 거예요. 타인으로 가는 거. 나를 먼저 친구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라. 그 말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을 인정하라고 해요. 외로우니까 나를 보지 않고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외롭지 않기 위해서 친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외롭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움과 잘 지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거예요. 그쵸? 근데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지 좋은 친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는데 친구를 강조하다 보면은 이 점을 간과할 수 있는데 나라는 거, 내가 존재하고 친구가 있다는 거를 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먼저 친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타인을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롭다는 걸 인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가는. 그리고 작가가 이런 질문을 해요. 남녀 간의 우정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남녀 간의 우정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생각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현실적으로도 그런 친구는 없어요. 제 주변에 이성인 친구는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작가는요. 자신 있게 남녀 간의 우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자기의 가장 친한 남사친이죠. 우정을 나누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우정을 나눈 친구를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을 예로 드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주제를 얘기하는데요. 작가는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어른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의 우정이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이를 든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젊을 때의 우정과 어른의 우정은 달라요. 이게 무게가 변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게가 변한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작가는 우리한테.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친구와 구두는 많을수록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친구와 구두는 많을수록 좋은가요? 자, 이거는 젊을 때에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누가 내 삶의 중요한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젊을 때의 친구는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친구.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기의 친구야. 그러면은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모든 경험이 새로워. 그래서 그냥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이번에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어떻다든지 아니면 나 누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떻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 하는 새로운 경험들, 그거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그래,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 말만으로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요, 그런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친구는요, 서로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예요. 아니면 최소한 상대방은 어리석은 상태로 두지 않는 게 친구예요. 친구의 정의를 내리자면 어릴 때 단순히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이제 경험만으로는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의 깊이가 따라와요. 친구 사이에는. 이게 없는 친구는요. 이제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아닌 거죠. 서로를 발전시켜주는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장시켜주고. 적어도 상대방 친구를 어리석은 상태에 두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관계는요. 더 이상 이제 어른의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어른의 우정이 계속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우정이 어른이 돼서도 계속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모여서 야 우리 그때 그랬는데 그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대가 떨어져요. 연대감이. 친구로서 연대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친구는 어떤 존재여야 되냐면요. 현재를 공유해야 돼요. 현재. 나의 지금의 현재 상태를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공통의 현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의 친구인 거예요. 이게 어른의 우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친구를 만나면 그냥 단절된 친구들 있잖아요. 어릴 때만 공유했던, 어릴 때 경험을 공유했던 친구들을 지금 만나면 그냥 어릴 때 얘기할 땐 좋지만 그 이상 더 발전된 우정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현재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재를 공유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현재를 공유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어떤 공통된 목표나 관심사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적극적인 무엇을 같이 어떤 뭐 사업을 하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친구의 삶에 머물면 돼요. 지금의 친구의 삶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야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거 고쳐 그런 게 아니라 친구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함께 하는 거 그 순간을 함께 하는 게 친구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요. 그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온전히 나로 있게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를 더 잘 아는 거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타협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나를 잃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는요. 나라는 사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나로 있게 해주면 돼요. 그 순간에. 무슨 척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게 친구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친구는 나예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지 내가 친구랑 있을 때 타인인 친구랑 있을 때 뭐뭐하는 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과 밖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로. 내가 없는데 친구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내가 없는 사람은요. 친구랑 있어도 항상 무슨 척을 해요. 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나를 세워야 돼요. 먼저 나랑 친구가 되세요. 자기랑. 그 다음에 다른 친구를 찾으세요.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공자의 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먼저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라. 그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게 31입의 나이인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친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어떻게 사귀라고 했어요. 친구 사귀는 순서 먼저 나랑 사귀고 그 다음이라는 거 그리고 친구는 왜 필요한가 친구를 사귀는 이유는 뭐다? 나답기 위해서 사귀는 것이다. 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방법적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면 걱정하니까. 우리 막둥이 왔어요? 네. 학교 갔다 온 거야? 응. 일로 와. 엄마 영상 찍고 있었어. 사랑해. 자, 지금 저희 막둥이가 저희 막내딸이 이제 하교를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덕분에 좋은 거는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니까. 자,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는 거죠. 지나가셔도 됩니다. 위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미술. 아, 미술학원 가?
잘 다녀와. 이따 보자. 밥은 먹었니? 아니, 밥은 어떻게? 몰라? 밥 먹어야지. 아니, 근데 지금 거의 안 되는데 엄마 할머니한테 혼나는데.